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소리 안 질러? 와! 생일이면 축하 노래를 불러야지. 아 진짜. 아 시시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여기까지. 씨. 여기까지. 어우 정신사나워. 학폭으로 신고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강렬했어. 강렬했어. 제가 볼 때 이 정도면은 좀 여기 놓을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저 교장실에 불려갈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진도가 끝났죠? 진도가 끝나서 오늘 이제 찐 마지막 최종 복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복습. 큰일 났다. 네, 여러분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진짜로 수업할 시간이 왔죠. 자 여러분 제가 수업을 지금 뭐 다시 하진 않을 거고 여러분이 이제 복습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좀 볼게요. 스펙트럼 배웠죠? 네. 기억나죠? 뭐였는지 쭉 읽어보시면서 또 복습하시고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여러 번 다시 강조드리지만 위로 올려서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이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 시험은 언제나 뭐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 보시면 교과서? 그렇죠? 여러분 이거 교과서 열심히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죠? EBS 개념 완성 풀어보시고 해설 영상 다 올라가 있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이 공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럼 배웠던 거 잘 알아서 복습하시고 스펙트럼의 종류 기억나요? 그쵸? 제일 위에 거는 뭐죠? 연속, 백열등 같이 연속. 그 다음에 얘에 대응되는 거 선. 그리고 선은 또 뭐랑 나뉘죠? 그쵸? 흡수랑 방출. 흡수는 고온, 저온. 흡수는 저온이고 그리고 기체 방정원 같은 거에 넣으면은 기체의 온도가 고온으로 되죠. 그래서 고온의 원소가 되면은 방출, 저온이면은 흡수. 그래서 여기서 개념 설명 다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본인이 아마 이 첫 시간에 했던 게 슬슬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왜냐? 심플합니다. 옛날에 배웠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지. 그래서 여러분 영상 다시 보시면서 천천히 공부하시면 되고요. 선 스펙트럼의 여러 가지 특성들 뭐 보시죠? 기억나시죠? 고유의 스펙트럼이 있어서 그 정해져 있고 개수도 정해져 있고 두께도 정해져 있고 먹은 거 그대로 뱉고 기억나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여기를 배웠던 이유는 우주에 존재하는 정보의 원소를 얻을 수 있다.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제가 화학 선생님이 아니다 보니까 실수한 게 있어요. 제가 이거 설명할 때 과학적으로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거 기억나요? 제가 저기 설명해서 뭐라 그랬냐면 1단계에서 그 다음에 그대들은 없었는데 어떻게 기억하는가? 1단계에서 2단계로 갈 때 10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9를 주면 간다 안 간다? 안 간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때 제가 11을 주면 뭐라 그랬죠? 그래도 안 간다. 10만 먹고 10만 줘야 간다 했잖아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 게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보니까 11을 주면 가긴 가는 건 맞아요. 근데 1의 잉여 에너지가 남잖아요. 그 잉여 에너지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이게 사실 양자역학이더라고. 양자화학.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 댓글로 좀 달아놓을게요. 어느 영상을 보면서 제가 좀 공부를 했냐면 안될과학 채널 알아요? 옛날에 막 궤도 아저씨 나오고 거기에 그 양자화학 하시는 교수님이 수업하시는 게 있는데 저는 그거 심심할 때마다 유튜브로 그런 거 좀 보거든요. 근데 보는데 거기서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뭐냐면 그런 질문 해본 적 있어요? 얘가 왜 하필이면 하늘색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가? 혹은 얘가 왜 빨간색으로 보이는가? 그쵸? 왜 예를 들면 얘가 왜 민트색으로 보이는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 한 번쯤 해본 적 있죠. 여러분의 그 학교 점퍼 왜 초록색으로 보이는가? 그게 그 영상 댓글로 남겨드리면 잠깐 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색을 본다라는 건 그 남는 에너지를 우리가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0을 주면은 가는 어떤 게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11을 주면 1이 남잖아요. 그 1만큼의 적은 에너지가 예를 들면 빨간색으로 보인다는 거고 예를 들면 15를 주면은 아까보다 5만큼 에너지가 더 남죠. 4가 더 남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5가 남잖아. 15를 주면은 10만 받고 5가 남잖아요. 그 5는 우리가 스펙트럼 할 때 배웠지만은 파장이 짧을수록 무슨 색깔? 붉은색. 파란색이고 그 에너지가 높은 거 낮은 거? 에너지가 더 높은 거였어요. 그래서 아까는 1 남아서 빨간색이었다면 만약에 5가 남으면 에너지가 아까보다 더 남죠. 그래서 그러면 파란색으로 우리 눈에 보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둘 테니까 저보다도 그 교수님이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잘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한 게 있어. 뭐 벤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실험한 게 있는데 어느 순간까지는 막 하얀색이었던 게 갑자기 막 색깔이 막 우리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뭐 그런 신기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추가로 관심 있는 분들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뭐 여기서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그 방출선 스펙트럼 여러 가지 원소들은 다 정해져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방출하고 있고 태양의 대기 성분에는 사실은 여러 개 수소랑 헬륨 외에도 여러 가지의 그 선들이 있다. 대기 성분이 있다. 사실 제일 진하게 보이는 건 뭐 칼슘 흡수선이다 이런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고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복습 잘했죠? 제일 왼쪽 거 뭐예요? 물질은 뭐로 구성되어 있죠? 원자는 가운데 원자핵 주변에는 전자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로 또 원자핵이 구성되어 있고 그 얘네들은 또 쿼크 몇 개로?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기본 입자는 뭘까요? 쿼크랑 그쵸. 전자는 무슨 기본 입자에 해당하죠? 그쵸. 기본 입자는 쿼크, 렙톤, 보손이 있는데 쿼크는 여기에 있고 렙톤은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전자는 렙톤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글들 뭐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열심히 읽으면서 또 복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게 왜 중요하냐? 첫 시간부터 강조드렸지만은 기말고사는 누적범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잘해놔야 여러분이 기말고사 때도 편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1번에 약 몇 년 전? 138억 년 전에 뭐가 일어나요? 빅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주가 벙 터졌죠.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전자나 쿼크 같은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죠. 그죠? 근데 우주는 계속 팽창하니까 온도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합쳐졌죠. 쿼크 3개가 합쳐졌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양성자나 중성자가 될 수 있겠죠. 양성자는 뭐 참고하세요. 업 쿼크 둘, 위 쿼크 둘에 아래 쿼크 하나였고 중성자는 위 하나에 아래 둘이었고 뭐 그런 거 기억나죠? 첫 시간에 했어요. 기억 안 나는 분들 보시면 됩니다. 양성자는 그 자체로 뭐라고 했죠? 수소, 원자, 핵이라고 했었고 계속 팽창하니까 우주의 온도는 계속 떨어져요. 그러다가 언제가 됐을 때 그치 중요한 시기죠. 3분이 왜 중요한 시기냐? 양성자는 그대로 와서 수소, 원자, 핵이 되고 그 다음에 온도가 충분히 떨어지니까 양둘, 중둘 합쳐져서 뭐가 되죠? 헬륨, 원자, 핵이 됩니다. 이때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 질량비는 3대1, 개수비는 12대1 그렇지 좋습니다.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합니다. 온도는 계속해서 떨어져요. 그러다가 빅뱅은 언제가 됐을 때? 38만 년 됐을 때 얼마나까지 떨어져요? 3000켈빈까지 떨어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아까 하나 있던 수소 원자핵에 전자가 하나 붙으면서 중성 수소 원자 혹은 그냥 수소 원자가 되고 헬륨 원자핵에 2개가 붙으면서 뭐가 됩니까? 헬륨 원자 핵이 되죠. 그래서 최초의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고 이때 뭐가 방출된다? 빛. 그리고 6글자로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된다.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 흐름 그대로 가져오기 전에 우주가 계속 팽창하니까 온도는 계속 어떻게 됐을까요? 식어서 현재는 한 2.76켈빈으로 온 우주에서 보이고 있다. 근데 아까 38만 년에 방출됐던 우주 배경 복사가 완벽하게 고르다고 했나요? 아니요. 약간은 다 거의 다 2.72인데 프로그램 마냥 다 2.72는 아닌 거야. 어딘가는 살짝 높고 어딘가는 살짝 낮아요. 그래서 어딘가 살짝 낮은 이런 살짝 낮은 지점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추우니까 뭉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뭉치면서 성운 만들고 별 만들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 운동을 좀 빡세게 하고 들어갔어요. 다 다시 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펙트럼과 파장 온도의 관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파장이 짧으면 무슨 색으로 보인다? 파란색 쪽으로 보인다. 이쪽에 온도가 높다. 파장이 짧다는 건 에너지가 세다는 거라서 온도가 높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파장이 길어지면 무슨 색깔? 빨간색. 온도가 낮다. 기억나죠? 그게 1번이었죠. 두 번째, 중력 수축하면 온도가 올라가고 오히려 별이 팽창하면은 온도가 떨어진다 했었고 세 번째, 주요 핵융합 반응 기억나요? 한 번 더 복습을 시켜드리면 1단계 스킬은 뭐였죠? 흐해. 2단계는 해코. 3단계는 시네마로 사실 여기 빠져있지만 시네마로 그쵸 오세요. 산소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OC 황과 규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C, 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다음 단계 갈수록 무거운 원소, 가벼운 원소, 무거운 원소를 만들기 때문에 그 별의 중심 핵의 온도는 점점 더 높아진다, 낮아진다? 높아진다.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 뒤쪽에 살짝 연하지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개념 완성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직접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직접 보는 게 좋은데 이거를 공부를 잘했으면 여러분이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15번. 이미 풀어보신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왼쪽에 있는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바로 보여. 여러 가지 핵융합 반응인데 제일 기본이 뭡니까? 흐해. 그죠? 우리 한번 복습해볼까? 이거 흐해. 이거 무슨 핵융합 반응? 재료 이름을 땁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 그 다음은 그렇지. 해코. 이 1단계는 언제? 1000만 켈빈. 중심의 온도가 1000만 켈빈 될 때. 얘는 대충 1억 켈빈. 그 다음에는
C 네마로 오세요. 그죠? 그 다음에 O C 그 다음에 C 페 기억나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는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가는 흐해고 1번이죠. 그 다음에 라가 2번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중간에 얘랑 얘는 빠져 있지만 산소를 재료로 쓰는 거 3번째, 규소를 재료로 쓰는 거 4번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쉬워. 가라 다나죠. 가라 다나. 됐죠? 근데 여기서 약간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죠?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는 거야. 오네가 뭐냐라는 거야. 오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검색을 막 해봤어요. 근데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리 봐도 오네는 메이저한 반응으로 나올 수가 없다. 그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예를 들면은 산소 핵융합 반응.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는 오네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겠어. 차라리 OC로 내지 오네로 내지 않는다. 자 보시면은 그냥 여러분 나무 위키는 안 되지만 위키백과는 괜찮은 겁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도 괜찮고요. 산소 연소 과정이니까 이게 산소 핵융합 반응의 과정인데 우리가 지금 화학 시간도 아니고 뭐 어렵게는 안 갈 거고요. 그냥 보시면은 지금 이 식을 보면 산소를 재료로 해서 뭔가를 만드는 여러 가지 화학식이 써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료고 위쪽 식이 아래는 결과물이 여러 가지 트랙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은 이 화학식을 이해하는 일단 기본적인 눈을 좀 길러드릴게요. 제가 뭐 화학쌤은 아니지만 재료를 16 알리갱이를 몇 개 넣은 거예요? 32개를 넣었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나오는 개수도 몇 개여야 될까? 32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8 더하기 4 보여요? 32죠. 31 더하기 1 32개죠. 혹은 여기 n이 있는데 n이 중성자예요. 중성자도 입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32개고 그 다음에 여기 30개에다가 H 이거 뭐죠? 양성자죠? 수소 원자핵은 그 자체로 양성자니까. 그래서 여기도 32개예요. 그래서 32개를 때려 넣었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결과식이든 간에 32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개수는 그렇지만은 계속 여러 번 강조했지만 때려넣기 전과 때려넣기 후의 질량을 비교해보면 완벽하게 같을까? 아니요. 반응 후가 질량이 어떻게 된다 했죠? 약간 줄어든다 그랬어요. 그 줄어든 질량만큼의 뭘 하면? 질량이 줄어든 거 델타 M, 델타가 변화량이라는 뜻이고 M은 매스에서 질량이에요. 여기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하면 에너지가 나온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과정에서 나온 에너지 양이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네, 반응마다 질량이 약간씩 다르게 줄어드나 봐요. 숫자가 다르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쭉 한 거고 포인트는 뭐냐면 이 결과물 중에 메이저한 4개의 결과 중에 네온이 보이냐라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래서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네온이 없어. 네온 어딨지? 없단 말이에요. 그 아래에 추가적인 반응식이 또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산소를 때려 넣고 그냥 황이 되거나 아니면 마그네슘이나 헬륨으로 쪼개진 헬륨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네온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은 여러분이 오네는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네, 오네는 답지도 그렇고 제가 GPT랑도 얘기를 해봤거든요. GPT 아저씨 말로는 네온이 메이저하게 나올 수는 없지만 부산물로 나올 수는 있대요. 그러니까 서브로. 근데 우리가 지금 화학 시간도 아니고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교통 정리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보면은 이런 걸로 나올 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됐고요. 자, 그래서 복습 마저 하면은 주주주주주주주주 올라가서 우리가 우주 공간에 어떤 물질이 완벽하게 고르게 있나요? 아니요. 약간 어딘가는 살짝 많고 어딘가는 살짝 적다 그랬어요. 그거의 근거가 뭐라 그랬지? 그치, 우주 배경 복사예요.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완벽하게 균질하지 않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우주 공간이 완벽하게 프로그램처럼 똑같진 않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물질은 뭐라 그랬죠?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의 대부분은 가스, 그리고 먼지는 살짝 1%밖에 없다. 근데 그게 고르게 있다, 고르게 있지 않다? 고르게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어디론가는 뭐 할 수 있어요? 뭉칠 수가 있겠죠? 약간 온도가 낮으면 여러분이 추우면 몸이 어떻게 되죠? 오므라들죠. 그것처럼 약간 조금 더 추운 곳으로 뭉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죠? 성운이 만들어지죠. 성운은 그럼 뭐 할 수 있을까? 모인다라는 걸 좀 유식하게 말을 해봐요. 중력 수축. 그렇죠. 중력 수축하면 온도 어떻게 된다 했죠? 온도 상승. 그렇죠. 그렇게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은 얘가 3차원 공간을 사니까 무슨 모양으로 합쳐지죠? 구형으로 합쳐지죠. 그러면서 계속 수축하면서 원시별의 주된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으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온도가 올라가는 중에 냄비 끓인 거 얘기했었죠? 라면 끓이는 거. 그러면은 거기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반대로 밀어내는 기체합이 생기죠. 이게 언제까지 커진다? 둘이 쌤쌤이 될 때까지. 중력 수축하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데 언제까지 올라가요? 1단계 스킬 쓸 수 있는 1000만 켈빈까지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1000만 켈빈 됐을 때
불이 딱 켜지면서 중심핵에서 뭐라는 거죠?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거죠. 수소 얼마 있을까? 75. 헬륨 얼마 있을까? 25. 그래서 수소를 쭉 쓰면서 헬륨을 쫙 만들겠죠. 그 과정이 중심핵에서 일어나는 이 상태의 별의 이름은 그렇지,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이 주계열성의 정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중심핵에서 뭘 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한마디로 수소를 쓰면서 헬륨을 만들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상태다? 중력과 기체합이 쌤쌤을 이루고 있는 평형 상태다. 그래서 사이즈가 어떻다? 안정하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왜 주계열이라고 했죠? 왜 메인이라 그랬지? 그치. 인생의 거의 90%를 산다. 공부는 조금씩 항상 얹어가는 재미라고 했잖아요. 상식이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태양의 수명이 몇 살이 이게? 인간이 몇 살까지 살아요, 대충? 100살까지 살잖아요. 태양은 100억 살까지 삽니다. 대충. 근데 태양은 지금 나이가 몇 살 정도 될게? 맞아요. 절반쯤 됐어요. 훌륭합니다. 50억 살 정도 살았어요. 그러면은 그죠. 궤도 아저씨가 말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100억 살이 수명이면, 그죠? 100억 살이 수명이면 주계열 단계 얼마까지 한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그쵸. 90억 살 정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아직 기껏해야 50억 살밖에 안 살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기억하는 동안은 태양이 주계열 단계를 끝나서 거성으로 갈 리는 없어요. 그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죠? 오케이? 어쨌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소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수소를 어느 순간 다 쓰겠죠. 그러면은 가운데 뭐만 남아요? 수소를 다 쓰면 가운데 뭐만 남을까? 헬륨만 남겠죠. 그럼 이 그림에서 어떤 힘이 사라지죠? 얘가 사라지죠. 왜냐하면 불이 꺼졌으니까. 그럼 뭐만 작용해요? 중력, 수축, 온도, 상승. 그러다 보면 1000만이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2000만, 3000만, 4000만 하다가 그렇지. 이러게 되면은 다시 헬륨에 불이 딱 붙으면서 헬륨 핵융합 반응 시작. 그러니까 뭘 써서? 헬륨을 써서 뭘 만들어요? 탄소, 산소를 만드는 거죠. 괜찮죠? 네. 괜찮아? 야, 아까 그렇게 열렬하게 소리 지르던 사람들은 어디가 왜 갑자기 죽어가. 근데 아까보다 그러면 온도가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높아졌죠. 왜냐면 아까는 1000만이었는데 지금 1억 됐잖아. 그러니까 그 별을 둘러싼 주변부 입장에서는 어때요? 뜨거우니까 도망가죠. 확 커지지. 팽창하면 온도가 오히려 떨어진다 했고, 떨어지면 무슨 색깔로 간다 했죠? 빨간색.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커진 빨간색 별이요. 그래서 적색 거성이 됩니다. 이 적색 거성 같은 경우는 안정할까요? 불안정할까요? 불안정해요. 왜냐면은 주계열은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안정해요. 왜냐면 가운데로 당기는 거, 바깥으로 미는 게 어때요? 쌤쌤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안정하지. 근데 이에 비해서 얘는 어때요? 거성은 가운데는 수축하고 외부는 팽창하고 완전 반대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오래 지속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애가 막 떨어요. 불안정해서 커졌다가 작아졌다 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하지 않았나요? 손에다가 이렇게 손목에 손가락 올려보세요. 여기 뭐가 뛰죠? 맥박이 뛰는 것처럼, 맥박이 움직이는 것처럼 색깔이 변하는 별, 맥동변광성이라는 단계를 거쳐요. 몰라도 됩니다. 커졌다가 작았다 막 별이 이래. 그러니까 얘가 불안정하니까 펌프질을 하면서 외부의 물질을 날려보내는데 그게 바로 뭐다? 행성상 성운이고, 그 다음에 흑해코의 결과물로 이 가운데 하얀색 점 보여요? 요게 바로 뭐냐면은 밀도가 큰 백색 외성이 된다. 됐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외부 물질로 날려보내면 그게 다시 뭐가 되는 거죠? 성간 물질이 된다. 굿. 이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어느 정도 사이즈의 별? 태양 정도 사이즈의 별. 근데 태양보다 큰 별은 뭐가 다르다 그랬죠? 그쵸? 두 가지가 크게 다르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감사해요.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떻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 스포츠카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했잖아요. 스포츠카 되게 더 세게 만들 수 있지만 수명이 더 짧다. 아까 태양 정도 질량은 몇 억 살 산다 그랬죠? 100억 살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량이 큰 별은 수명이 몇 살일까? 100억 살보다 짧다는 건 알 수 있죠. 이해되세요? 왜냐면 빠르게 가버리니까 태양보다 더 빠르게 죽어야 된다고. 그리고 두 번째로 특징은 뭐였냐면은 태양은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 했죠? 핵융합 반응을? 핵코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에서 끝이죠. 근데 이에 비해서 오른쪽 그림처럼 사이즈가 큰 별 같은 경우에는 자, 해 보여요? 해코 보여요? 시네마로 오세요 보여요? 오시 보여요? 시페 보여요? 어디까지 만들 수 있다? 질량이 큰 별은 철까지 만들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근데 그러면은 철까지 만든다면 뭐 할까? 가운데로는 중력, 외부는 기차에 의한 힘이 있는데 뭐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얘가 사라지죠. 그러면 뭐만 해요? 중력, 수축.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어떻게 될까? 점점 엄청 커지는 거야. 그러다가 에라이 못 찾겠다 하면은 뻥 터지는 게 바로 뭐다? 초신성 폭발이다. 이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철보다, 그렇죠,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 과정으로 온 우주에 다시 성간 물질을 뿌린다. 자, 공부는 조금씩 얻는 재미. 당연히 시험 문제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이 이제는 조금 더 편하게 이해될 부분이 뭐냐면 듣고 올려도 돼요. 당연히 듣고 올려도 되는데
그런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서 언제는 백색에서 언제는 중성자별 언제는 블랙홀이 돼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선배들은 전 좀 어느 정도 외우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몰라도 됩니다. 태양을 질량을 1이라고 봤을 때 태양 질량의 한 8배까지는 우리랑 똑같이 백색에서 엔딩을 해요. 오케이?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8배에서 25배 정도 크면은 밀도가 훨씬 큰 중성자별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그 블랙홀은 태양보다 질량이 25배보다 커야 블랙홀을 만들게 됩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중력 수축을 훨씬 더 빡세게 하기 때문에 밀도가 어떨까? 밀도가 더 엄청 큰 어떤 천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 거죠. 우자. 그래서 쭉 복습시켜 드렸고 여기 있는 글들 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거였죠. 제가 그림 그려드렸던 거 기억나요? 네, 그림 그리면서 이 과정들 다 여러분들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 4회차 영상 보시면서 그림 따라오면서 복습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한 번 또 복습할까요? 네, 이거는 시험 문제 당연히 낸다고 했죠. 왜냐면 문제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외우자 한번. 지구에 뭐가 제일 많아요? 1등 그렇죠. 철 2등 산소 3등 뭐? 규소. 오케이. 1, 2, 3등까지만 일단은 외웁시다. 머리 여유 될 때까지. 자, 사람에는 뭐가 제일 많다?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은 탄소, 그 다음은 수소가 있다. 그래서 이 순서들 외워주시고 이거를 그냥 단순 무식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왜 배우느냐? 이 수많은 원소들 다 어디서 왔죠? 그렇죠. 별의 내부나 혹은 심지어 뭐 철 같은 경우는 이제 별의 태양 질량보다 훨씬 큰 친구의 내부라든가. 그리고 사실 여기에 기타에 들어있을 텐데 여기에 있는 철보다 훨씬 무거운 거, 예를 들면 우라늄 이런 거 저번 시간에 얘기해줬잖아요. 이런 거는 다 별 혹은 별이 터지는 그런 과정에서 우주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몸과 우리 지구를 구성하는 것들은 다 어디서 왔다? 별에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의 후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한 분들은 아마 이 그림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 그림만 봐도 일단은 본 게임 가기 전에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수업 때 같이 합쳐서 정신 차려! 힘내야지. 둘 중에 뭐가 더 질량이 큰 별일까요? 딱 그림만 봐도. 그쵸? 그림만 봐도 오른쪽 별이 질량이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지? 그러면은 사이즈는 뭐가 더 클까? 아, 당연히 오른쪽. 얘는 막 그 다음에 더 무거운 것까지 막 했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반대로 수명은 뭐가 더 길까? 그렇지. 얘는 빨리 태우고 빨리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명을 물어보면 얘가 더 짧아요 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여기서 여러분이 공부를 좀 깊게 해야 될 분들, 저는 사실은 이런 것까지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기 H 써 있잖아요. H가 뭐예요? 수소죠.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 지점에다가 예를 들면 딱 찍고 뭐 A 뭐 이렇게 해놓고 A 지점에는 수소가 100%다라고 물어보면 맞을까 틀릴까? 왜 틀려요? 여기 H 써 있는데 수소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정확합니다. 수소가 많아서 일단 H만 써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있는 거냐?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수소가 아니지 75. 여기에는 헬륨이 25 상태예요. 이거를 이해시켜 드릴 거야 지금. 이거 이해시켜 드릴 거예요. 자, 볼게. 여러분이 아는 거에서 공부는 조금씩 얹어가는 재미라고 했습니다. 저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아유, 보시면 이미 알고 있는 걸 먼저 찾아야 돼. 알고 있는 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뭘 알고 있냐면 지금 제목이 뭐라 써 있어요? 주계열성 이후의 내부 구조로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온 거냐면 막 원시별 수축해서 온도 올라가다가 중력 수축해서 온도 올라가다가 1000만 켈빈이 돼가지고 중간에 수소 얼마? 75. 헬륨? 25이죠. 왜냐면은 이거 언제 만들어졌죠? 수소 75, 헬륨 25? 그쵸. 빅뱅 후 언제? 3분일 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 3대1 그때 만들어진 거지. 근데 그걸 재료로서 우리가 쓰니까 당연히 우리가 만든 별에도 수소 75, 헬륨 25, 3대1 비율로 있단 말이죠. 근데 얘가 중심에게서 1000만이 딱 넘어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수소를 쓰면서 헬륨을 쫙 만들겠죠. 그럼 수소가 어느 순간 제로가 되고 헬륨이 100 되겠죠. 그 상태가 지금 이건 거야. 주계열성 이후니까. 여기 딱 끝난 거죠. 그러면은 이 가운데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요 지점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여기는 헬륨 100%야. 오케이? 그렇잖아. 여기는 헬륨 100이에요. 여기는 방금 지금 흐해 과정에서 헬륨을 다 썼기 때문에, 아니, 수소를 다 썼기 때문에 수소 0에 헬륨 100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 다음에 뭐 할까? 공부했던 거야. 헬륨 핵만 있어. 그럼 뭐 할까? 중력 수축. 그래서 헬륨 핵은 수축해요. 그러다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1000만, 2000만, 3000만 가다가 언제가 됐을 때?
온도가 올라가다가 그렇지 1억 켈빈이 되면 드디어 뭐가 되는 거죠? 헬륨에 불이 딱 붙으면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고 그 뒷단계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내용대로 쭉 가는 거예요. 오케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별에도 층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구도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알죠? 그러니까 외핵, 내핵은 핵이죠. 그리고 그 곁에 지각, 멘틀은 핵이 아니죠. 그것처럼 별도 핵인 곳과 핵이 아닌 부분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한 건 어디인 거예요? 핵인 거고 빨간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보여요? 예를 들면은 이런데? 이런 전체 다른 부분? 여기는 핵이야, 핵이 아니야? 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한 곳이에요, 저거. 왜냐면 핵만 지금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 거지. 이 초록색으로 지금 체크한 곳에 바깥 부분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초기 세팅이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록색으로 색칠한 이 핵을 제외한 나머지 별의 대부분은 수소 얼마? 그렇지. 75 헬륨 얼마? 25 미반응 상태라고. 미반응 상태. 아시겠어요? 이해돼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골 때리는 거 잘 봐야 돼. 별에도 층이 있고 위계가 있다고 했어요. 이 상태로 당연히 미반응 지역은 수소 75, 헬륨 25로 유지가 되는데 아까 중심핵에서 헬륨핵이 수축하면서 온도가 1억까지 올라갔다면서요. 그죠? 그러면은 잘 봐. 이 민트색 껍질 부분 보는 거예요. 민트색 부분. 핵이랑 바로 붙어 있는 수소 헬륨 미반응 지역 보이죠? 거기는 가운데가 1억이 돼버렸으니까 1000만을 넘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가운데가 1억이 돼버렸으니까 그걸 둘러싼 이 민트색 영역은 당연히 1000만을 넘게 돼요. 그래서 이 핵도 아닌데 핵을 둘러싼 이 민트색 영역은 핵 주변의 수소가 1000만을 넘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그렇지. 갑자기 1단계 스킬을 쓰기 시작합니다. 핵 주변에 헬륨 핵이 수축하면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헬륨 핵을 둘러싼 수소가 1000만이 넘어가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시작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수소가 연소, 불타기 시작하는데 헬륨을 둘러싼 그 껍질에서 불탄다 해서 수소 껍질 연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는 없는 용어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구구절절 하냐면 제가 네이버 카페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네, 지우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카페 보면은 이미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잘 댓글을 달아주시고 계세요. 네이버 카페 들어오셔서 여기 질문방에 여러 가지 말을 막 남겨주시고 계신데 예를 들면은 여기 별의 진화 과정에서 핵융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부분이 이 문제에서 나오고 있어요. 보면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고 여기서 이제 끝나면은 헬륨 핵이 남고 헬륨 핵이 지금 가운데서 수축하고 있는 거 보여요? 요 영역이죠 지금? 요 영역. 요 영역은 지금 헬륨 핵이 수축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될까? 헬륨 핵이 수축하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쓴 부분, 빨간색으로 한 부분은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얼마가 되면 1억 켈빈이 도달하면 헬륨핵에 딱 불이 붙으면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겠죠. 오케이?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층이 한 개 더 있어. 뭐가 있냐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할 건데 여기 이 그림에서 여기 보여요? 이 사이? 이 부분? 그지? 이 부분은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수소 껍질 연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소 껍질 연소를. 수소 껍질 연소. 검은색으로 써도 이렇게 잘 안 보여서. 수소 껍질 연소를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제일 바깥에 써 있는 이 수소라고 써 있는 이 글씨는 수소가 100이라는 뜻이에요? 아니죠. 여기는 제일 바깥이 제가 파란색으로 색칠할게요. 이 부분은 어떤 상태일까? 그렇지! 미반응 상태잖아. 그러니까 최초 상태인 수소 75와 헬륨이 25 있는 상태라고. 아시겠어요? 정리해드릴게요. 정리해드리면 이거 여러분 선배들도 엄청 어려워했던 내용이니까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해. 근데 조금 더 여러분이 잘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제가 좀 더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정리해드리면 이 제일 바깥에 있는 수소 보이죠? 제가 1번층, 2번층, 3번층이라 할게요. 1번층의 성분은 수소 75에 헬륨 25인 거예요. 오케이? 1번층. 자, 3번층 보여줄게요. 3번은 수소 얼마일까? 제로. 그치? 수소 핵융합 반응 끝났으니까 수소 제로. 헬륨 얼마? 100인 상태고 2번층은요? 기본 세팅인 수소 75, 헬륨 25 상태였을 텐데 어떻게 되고 있죠? 수소 껍질 연소를 하니까 얘를 쓰면서 얘를 만들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정리돼요? 제일 바깥층을 찝으면은 미반응 상태니까 수소 헬륨 75, 25고 제일 가운데는 수소 핵융합 반응 끝났으니까 수소 제로에 헬륨 100인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원래는 이 상태인데 가운데가 1억으로 너무 뜨거워지니까 1000만 켈빈 넘으면서 수소를 쓰면서 헬륨을 좀 더 만들고 있는 상태다. 괜찮죠? 이렇게 하고 나서 저 자료를 보시면
이제 훨씬 잘 읽힙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H만 써있네요. 그럼 이거 수소 100%겠다. 그죠? 원시별에서. 아니요. 뭐라고요? H만 있는 게 아니다. 초기 우주 비율 따라서 3분의 1 때 만들어진 우주 비율 따라서 수소 여기 75 있고 헬륨 25 있는데 왜 수소 75만 써놨을까? 그냥 많으니까 저것만 쓴 거예요. 번거롭잖아. 원시별에서는 뭐예요? 중력, 수축. 그렇지. 그럼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다가 언제 얼마가 되면 중심핵이 1000만 켈빈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요만큼이 지금 이 그림에서는 핵인 거지. 이 안에 있는 게. 요만큼이 핵인 거고 여기 바깥은 어떨까? 미반응 지역이니까 그렇지. 수소 75, 헬륨 25를 유지한다고. 유지. 이제 좀 보이죠? 여기는 수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는 무슨 단계죠? 중심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하니까 그죠? 주결 단계. 수소를 쓰면서 헬륨을 만드는 거 이해돼요? 그쵸? 그러다가 어느 순간 수소를 어떻게 될까? 75를 다 쓰고 헬륨이 25가 있었는데 얘가 100이 되는 순간이 오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가운데는 뭐가 남아요? 헬륨 100% 헬륨 핵이 남고 그 다음에 제일 바깥은 뭐예요? 그냥 이거지. 미반응 상태니까 유지. 근데 그 가운데에 껴있는 층에서는 뭐를 진행한다? 뭐를 진행한다? 그렇지. 수소 껍질 연소를 진행을 하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돌아와서 정리하면 정리 다 해드렸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샵 정리 얍 가장 바깥쪽에 있는 수소는 핵융합 반응이 진행 안 됐죠? 그러니까 요게 그대로 끌려와서 제일 바깥층에 그냥 H로 써놓은 거라고. 하지만 여기에 성분을 물어보면 사실은 수소 75에 헬륨 25 상태인 거.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가운데가 더 쉬워. 가운데는 이미 수소 다 써가지고 헬륨 핵만 남았죠. 그러니까 헬륨 핵이 수축하다 보면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다가 헬륨 핵융합 반응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헬륨 핵융합 반응의 결과물로서 탄소, 산소를 만드니까 이 가운데 층에는 탄소, 산소를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층에는 색깔 좀 다르게 해서 가운데 층에는 H 소수어를 쓰면서 헬륨을 만들고 있는 수소 껍질 연소죠.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핵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소 껍질 연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사실은 헬륨을 써놨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수소 75에서 헬륨 25인데 이 수소를 막 쓰면서 헬륨을 막 만들고 있다가 헬륨이 더 많아지니까 이렇게 H라고 일단 쓴 거예요. 다음 단계 넘어가면서. 이제 이 그림이 좀 더 딥하게 이해되시죠? 그리고 공부는 여러분이 조금씩 얹어가는 재미라 했잖아요. 이것만 이해하면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뭐 시간이 지나가면은 수소 껍질 연소 마냥 헬륨 껍질 연소, 뭐 탄소 껍질 연소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너무 잘하니까 하나만 더 제가 보여드리면 찐막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인데 이게 무슨 그림이냐? 여러분 선배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지워져 있어도 여러분이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워져 있어도 대답할 수 있어. 무슨 그림이냐? 새로운 그래프 나오면 어떻게 된댔죠? X축, Y축, 단위를 봐야 되는데 X축이 뭐라 되어 있냐면 중심으로부터 거리예요. 잘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크게 그려드릴게요. X축에 중심으로부터 거리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0이라는 거는 여기가 뭐냐면 별의 중심이에요. 중심. 그쵸? 핵. 그리고 여기 제일 끝은 뭘까? 별의 표면. 표면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거기에 어떤 내가 물리량을 보고 싶은 거냐면 비율을 보고 싶대. 뭔가 비율을. 근데 원소 두 개를 제가 그래프로 그릴 건데 어떤 원소는 이렇게 돼 있고요. 어떤 원소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빨간색이 뭘까? 그렇지. 빨간색이 수소고 초록색이 뭘까요? 헬륨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별의 그 깊이에 따른 제가 오늘 별의 층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별도 층이기 때문에 깊이가 존재하죠. 원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완전 원시별에서 따끈따끈하게 지금 딱 주기활성이 되면 이렇게 생겼어. 그죠? 이렇게 했죠.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하게 되죠? 주기활성이 되면? 그쵸?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죠. 그럼 그게 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보일까? 중심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중심핵에서 수소가 어떻게 될까? 점점 줄고 그만큼 뭐가 만들어줘야 돼요? 헬륨.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수소는 떨어지고요. 이해돼요? 이렇게 떨어진 만큼 뭐가 만들어져야 될까? 그렇지. 수소가 이렇게 떨어진 만큼 뭐가 만들어지냐면 정확히 같은 질량만큼 대칭으로 요만큼 대 요만큼 해야겠죠.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핵이라는 걸 아는 거죠? 이게 좀 줄어들고 있는 데까지. 대충 여기까지가 핵이겠구나. 이렇게.
심지어 더 어렵게 가면은 막 핵이 대류 핵이 되면은 이 모양이 조금 더 막 이렇게 다양해지는데 그건 여러분 수준에서 너무 어렵고요.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해도 요게 지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한번 멈춰놓고 읽어보세요. 복습할 때 멈춰놓고 욕심 있는 분들은 좀 더 읽어보세요. 당연히 우리가 뭐 지금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나온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지만 읽어보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미반응 지역이 쫙 연장을 했을 때 여기 양이 되게 많으니 실선이 수소가 되는 거고 25 미반응 지역이 25 정도의 대충 스타트를 끊는 게 이게 헬륨이 되는 거고 지금 중심 핵 근처에서 수소는 떨어지고 있고 원래 이 정도였어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졌죠. 헬륨은 원래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는 주기열 단계의 어떤 내부 구조겠구나. 야, 이렇게까지 알아주면 여러분은 사실은 고3 형아들보다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간고사 범위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네, 진짜 찐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습 잘하시고 시험 화이팅. 화이팅. 끊어주세요. 안녕.